어머님, 밥맛이 없으세요? 요즘 치매 때문에 입맛이 없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찬밥 드시면 정신이 번쩍 든대서요. 나를 멸시하고 매일 찬밥을 먹이던 그 며느리의 얼굴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찬 기운이 도는 밥알을 씹으며 나는 생각했지요. 사람이 이토록 추락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 역시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괜찮다. 밥은 남기면 안 되는 거다. 2년 봐라. 내가 고작 이딴 취급을 당할 만큼 늙고 병든 노인으로 보이나? 내년에 그 오만함이 곧 너의 목을 조를 것이다. 반드시. 나는 김옥자. 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기운 없는 노인으로 봅니다. 내 아들 명호는 중견건설 회사의 본부장이고 며느리 혜주는 그 명호의 부인이지요. 모두 나를 존경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처럼 여겼습니다. 옥자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 혜주가 식사를 차립니다. 혜주의 식판에는 윤기가 도는 따뜻한 쌀밥이 가득하고 옥자의 밥그릇에는 냉기가 느껴지는 찬밥이 수북하게 담겨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밥이 찬밥이 된 것이. 처음엔 밥이 식었나 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빴나 보다 했고요. 하지만 매일, 매 순간 혜주의 따뜻한 밥과 나의 찬밥이 나란히 놓일 때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경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주가 따뜻한 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쭈아, 이 밥은 진짜 맛있네요. 어머님 드시는 밥은 어제 남은 밥이라 좀 그렇긴 해도 어머님은 밥이 많으면 속이 더부룩하시잖아요. 아,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괜찮다. 밥이 많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니. 그래, 내가 소화 못 시킬 거라고 내가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돌덩이도 소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옥자의 밥그릇을 힐끗 봅니다. 어머님, 밥은 다 드셔야 해요. 저는 지금 회에 가야 해서요. 설거지는 아주머니 오시면 부탁드리고요. 나는 혜주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찬밥을 씹었습니다. 찬밥의 텁텁함과 냉기는 내 입속을 넘어 온몸의 혈관으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나는 찬밥을 먹으며 내가 평생 덮어두려 했던 과거의 역겨운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옥자가 조용히 버스를 타고 재개발 구역 근처의 낡은 시장에 도착합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있는 정의 슈퍼 간판이 보입니다. 혜주가 아들 명호의 회사를 방패 삼아 추진하는 이 재개발 프로젝트. 나는 혜주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이 지역의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혜주는 이곳을 청소해야 할 쓰레기장이라고 불렀지요. 옥자가 슈퍼 안으로 들어섭니다. 덩치가 큰 주인 강필수 50대 후반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롭고 손등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예, 무슨 일이신지. 이 근처에 광명회라는 곳이 있었다는데 혹시 아시는지? 강필수의 손이 순간 멈칫합니다.
신문지가 미세하게 구겨집니다. 그런 곳 없습니다. 아주머니, 길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 남자 분명히 알고 있다. 그의 눈빛, 멈칫했던 손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20년 전의 암호와 같습니다. 광명회. 내가 왕으로 군림했던 그 어둠의 왕국. 옥자가 아무 말 없이 슈퍼를 나옵니다. 뒤돌아 나오며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닳고 다른 낡은 은반지를 아주 잠깐 만집니다. 옥자가 시장 골목을 배회하고 있을 때 건장한 사내들이 영세 상인들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줌마들 진짜 막무가내네. 이거 안 비켜? 최혜주 본부장님 지시 사항이야. 오늘 당장 철거 시작해. 상인들이 울부짖으며 저항합니다. 그때 혜주가 명품 정장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어머님들,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낡은 곳에서 끈질기게 버티시면 저도 곤란해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요.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의 산터를 빼앗습니까? 혜주가 강필수에게 다가갑니다. 아, 정의 슈퍼 사장님. 이름이 정의 슈퍼라더니 정말 정의롭네. 정의?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법은 내가 정해요. 당신은 그냥 나가서 조용히 사세요. 혜주가 강필수를 밀치고 강필수는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탐욕과 오만이라는 두 글자가 춤을 추고 있었지요. 내 아들을 등에 업고 약자를 짓밟는 저 더러운 발길질. 그것은 나에게 찬밥 한 그릇을 넘어선 인간적인 멸시였습니다. 옥자는 숨어있던 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며느라가. 혜주는 놀라 돌아봅니다. 옥자는 이전의 기운 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등은 펴졌고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냉기를 뿜어냅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계세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빨리 어머님 모시고 집으로 가. 아니,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자리를 찾았다. 옥자는 혜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낡은 은반지를 엄지로 강하게 문지릅니다. 은반지가 햇빛에 순간적으로 반짝입니다. 내가 먹이는 찬밥은 참 따뜻했지. 하지만 내가 짓밟는 이 사람들의 따뜻한 삶은 더 이상 못 짓밟게 할 거다. 어머님, 노망 나셨나 봐요. 어서 돌아가세요. 정신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옥자는 혜주의 말을 무시하고 강필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장님, 따뜻한 밥 드셔야죠. 제가 밥값을 치러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숨긴 나의 모든 것. 이제 내년을 단죄하는 데 쓰겠다. 찬밥의 대가. 내년은 이제부터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옥자가 강필수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순간, 혜주는 옥자의 뒷모습에서 강렬하고 섬뜩한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혜주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저 노인! 방금 내 눈에 뭐가 보인 거지?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저건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며느리 혜주에게 내 정체를 드러낸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혜주는 나를 노망든 폭력 노인으로 규정하고
아들 명호를 완벽하게 조종했습니다. 나는 집 안에 가장 외진 별채에 유폐되다시피 했습니다. 별채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정원이 보입니다. 옥자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은반치를 닦고 있습니다. 아, 명호야. 내가 엄마를 가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 눈빛 속의 불안, 내 목소리의 떨림. 내 아내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조차 없애버렸다. 내 아들이 저런 천박한 탐욕에 놀아나다니. 내 죄가 크다. 밖에서 아들 명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괜찮아요? 혜주가 당분간 외부인 접촉은 자제해달래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줘요. 괜찮다. 명호야. 나는 괜찮다. 너나 잘 지내거라. 괜찮다는 거짓말을 하며 나는 내 안의 수치심을 씹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를 닦아주며 살았던 대모로서의 과거를 숨기고 겨우 얻어낸 이 평범한 삶이 고작 찬밥 한 그릇과 이 차가운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을까요? 며느리 혜주가 재개발 구역의 강필수 슈퍼 앞에 철거 공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로 최종 강제 집행 공고 나갔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용역들 투입시키세요. 경찰이 오든 말든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사모님 자신께서 시키신 일이니까요. 나는 혜주의 통화 내용을 별채 창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혜주는 내가 치매로 인해 환청을 듣는다고 생각했기에 내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칩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70대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정교하고 민첩합니다. 내일 새벽. 이제 시간이 없다. 이대로 혜주를 내버려 두면 내 아들은 살인과 다름없는 철거 범죄의 공범이 된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 더럽혀진 아들을 구해야 한다. 옥자가 조심스럽게 별채를 빠져나와 어둠을 틈타 정해 슈퍼로 향합니다. 슈퍼 안에는 강필수가 홀로 낡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필수 놀라며 대모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일 새벽에 놈들이 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강필수의 과거 조직 이름 광명회에는 일이라는 것이 있었다. 내 며느리에게는 그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더군. 그녀는 지금 재개발을 넘어 아들 회사의 모든 것을 보험 사기처럼 이용하려 한다. 보험 사기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달력 봐라. 이 재개발 부지는 사실 명호가 아닌 혜주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화재 보험이 들어있다. 혜주는 이 건물을 단순히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까지 타낼 속셈이다. 저런 미친년. 그럼 내일 철거는 단순히 집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다. 내 아들은 그 범죄의 합법적인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는다면 나는 내 아들을 지킬 자격이 없다. 강필수가 망설이는 눈치입니다. 대모님. 하지만 이제 저희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막는 것뿐인데. 몸으로 막는 것은 폭력이다. 나는 심판을 하러 왔다. 폭력과 심판은 다르다. 폭력은 흔적을 남기지만 심판은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만을 남긴다. 옥자는 강필수에게 은반지를 보여줍니다. 이 반지를 내가 아는 옛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전해. 찬밥은 끝났다. 따뜻한 밥을 먹을 권리를 되찾으러 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힘이 아니다. 진실이다. 옥자가 별채의 낡은 거울을 봅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복수 계획을 짜느라 야위어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내게 퍼주던 찬밥의 냉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냉기가 나를 과거의 김옥자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시어머니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냉정한 단죄뿐입니다. 옥자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내년을 선택했지만 나는 내년이 내 아들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사랑, 용서, 내 사전에 없다. 이제부터 내년은 내가 찬밥을 씹던 고통을 수백 배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완전한 파멸. 그것이 내가 받을 밥값이다. 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 문을 엽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쌉니다. 나는 이젠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아들의 영혼이고 그 영혼을 오염시킨 며느리는 제거되어야 할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옥자는 별채를 나서며 혜주의 차를 발견합니다. 혜주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있습니다. 옥자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혜주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혜주가 트렁크에서 꺼낸 것은 휘발유통이었습니다. 완벽해. 우발적인 철거 사고. 화재가 나야 깨끗하게 끝날 테니까. 전연이 미쳤군. 옥자는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선 방화와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을 직감하고 극심한 충격에 빠집니다. 2년. 선을 넘었다. 이건 이제 복수가 아니라 전쟁이다. 혜주가 트렁크에 휘발유통을 싣는 것을 본 순간 내 안의 모든 모성애와 회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옥자와 강필수가 어둠 속에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옥자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꾼다. 단순한 저지는 이제 의미가 없다. 혜주년을 완전히 고립시켜 그녀의 손으로 스스로 불을 지르게 만들어야 한다. 대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혜주의 목적은 돈이다. 재개발 이권, 그리고 거액의 화재 보험금. 그녀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 돈의 길목을 막아야 한다. 나는 필수가 가져온 재개발 관련 서류와 혜주가 몰래 든 화재보험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나만큼 냉정한 심판자는 없다는 것을. 첫째, 내가 아는 모든 정의로운 목소리를 모아라. 하지만 행동은 시키지 마라. 놈들이 쳐들어와도 맞서 싸우지 말고 몸을 피해야 한다. 강필수 맞서지 말라니요. 그럼 이대로 당합니까? 아니다. 맞서 싸우면 놈들은 깡패 대깡패로 만들려 할 것이다. 우리는 철거 용역들이 죄 없는 노인과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아야 한다. 내가 모은 그 사람들, 그들의 핸드폰이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폭력은 그저 폭력일 뿐이지만 정의로운 분노가 담긴 영상은 핵폭탄보다 강력한 무기다. 해주녀는 여론의 힘을 알지 못한다. 자, 둘째. 해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보험사 담당자를 알아내야 한다. 그 자는 분명 해주와 은밀한 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요. 나는 광명회의 회계사였다. 남의 금고를 여는 일은 내 전문이었다. 내가 옛 조직원 중 장물합의를 했던 사람을 찾아가라. 해주에 숨겨진 비자금 계좌를 건드려야 한다. 해주가 사들인 재개발 부지의 계약서에는 그녀의 서명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진 취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호 몰래 투자한 불법 사채가 그 약점이었습니다. 돈으로 흥한 년은 돈으로 망하게 해주마. 찬밥은 곧 독약이 될 것이다. 옥자가 별채에서 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일부러 어제 찬밥을 먹고 남긴 밥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며느리의 방화 계획을 알았음에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이중적인 대화, 그것이 지금의 내 무기였습니다. 해주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왜 밖에 나가셨어요? 몸도 불편하신 분이? 이제부터는 외출 금지예요. 아가야, 나는 밥 먹고 힘이 나서 찬밥이라도 꼭꼭 씹었더니 속이 편하더라. 네, 찬밥 많이 드세요. 정신 건강에 좋대요. 그런데 아가야, 내가 어제 트렁크에 뭘 싣던데. 새로운 화분이니 아들이 꽃을 참 좋아하는데. 해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집니다. 네, 맞아요. 화분이에요. 어머님 방에 두려고요. 좋은 향기를 맡으셔야죠. 그래, 향기가 아주 강할 것 같다. 아가야, 너는 항상 명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거라. 엄마처럼 찬밥 먹게 하지 말고. 화분이라. 내년의 계획이 곧 타들어가는 제가 될 것이다. 내가 내년에 그 좋은 향기를 지옥의 불꽃 냄새로 바꿔줄 것이다. 강필수가 조직원들을 모읍니다. 은반지를 보여주자 모든 조직원들이 충격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모님께서 움직이신다. 우리가 할 일은 피를 묻히는 일이 아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길을 터주는 일이다. 대모님은 이제부터 정의의 덫을 놓으실 것이다. 옥자는 별채에 홀로 앉아 과거 조직원들이 가져다 준 해주의 비밀 장부를 검토합니다. 장부에는 며느리가 남편 몰래 사채를 쓰고 재산을 은닉한 기록이 빼곡합니다. 해주의 장부는 그녀의 영혼만큼이나 추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아들 명호의 재산까지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영혼까지 잠식당했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깊은 회한에 빠지게 했습니다. 옥자는 장부의 마지막 장을 봅니다. 거기에는 해주가 과거 저질렀던 작은 범죄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너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방화, 보험 사기, 그건 너무 크다. 나는 내년을 가장 초라하고 역겨운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가장 사소한 곳에서 무너지게 해주마. 옥자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고
거기에 적힌 은행 지점의 주소를 펜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혜주가 믿는 유일한 안전장치. 바로 불법으로 은닉한 돈이 있는 금고일 것이다. 나는 내년에 심장을 뽑아내겠다. 옥자는 강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일 새벽 그 은행 앞에서 기다려라. 내가 혜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혜주의 재산 은닉 장부를 손에 넣었을 때 나는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가장 위험한 인물을 숨겨두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혜주에게 불법 사채를 대주었으며 혜주가 과거 저지른 작은 범죄의 결정적인 목격자인 남자였습니다. 옥자는 어둠 속에 숨겨진 낡은 승합차를 발견합니다. 강필수가 차 옆에 서서 옥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수는 내게 그 남자의 신원을 속삭였습니다. 윤 회장. 겉으로는 고리대금업자지만 과거 광명회에 대적했던 경쟁 조직의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혜주는 그를 이용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의 잔혹한 탐욕에 목줄을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혜주가 초조하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옥자는 일부러 혜주에게 접근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그녀의 표정을 관찰합니다. 혜주의 얼굴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창백했습니다. 윤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진 재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혜주가 전화를 끊고 옥자를 노려봅니다. 이 늙은 여우가 감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짓을 꾸민 거야? 혜주는 내가 그저 치매 노인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숨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아닌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아들 명호가 혜주에게 다가옵니다. 명호는 혜주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명호 걱정하며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색이 안 좋아. 요즘 재개발 건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명호의 걱정은 혜주에게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혜주는 명호에게 안기며 눈물을 흘리는 듯 했지만 나는 그것이 가장 저열한 연기임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명호 씨. 다 내가 잘해보려다가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 내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저 잔인함. 나는 혜주를 더욱 빨리 무너뜨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강필수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재개발 구역 건물들 주변에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합니다. 윤 회장은 혜주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혜주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철거 시점을 앞당길 겁니다. 혜주는 필연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는 진실의 그림자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옥자는 다음 날 아침 혜주의 차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며칠 전 혜주가 화분이라고 거짓말했던 휘발유 통 옆에 아들 명호의 생명보험 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화 보험금만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명호의 목숨까지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찬밥을 넘어선 폐륜적인 살해,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넌 이제 끝장이다. 내년은 내 아들을 건드렸어. 이 은반지의 맹세코, 너는 가장 추악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들 명호의 생명보험 증서를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파멸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생존 투쟁이 되었습니다. 혜주는 내가 알던 탐욕스러운 며느리를 넘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악마였습니다. 옥자는 태연히 아침 식사 자리에 나섰습니다. 혜주는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윤 회장과의 비밀 거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혜주는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는 이미 혜주가 부른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노인으로 몰아붙이며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혜주가 형식적인 말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혜주 어머님, 이건 다 어머님 건강을 위한 거예요.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겁에 질린 늙은 환자로 보였을 테지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광명회 대모로서의 모든 경험과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둔다. 내년의 오만함이 드디어 극에 달했구나. 여기가 바로 내년의 무덤이 될 것이다. 혜주는 마지막 발악으로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가 과거 조직폭력배 대모였으며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섞은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조폭! 엄마!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나는 혜주를 막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명호에게 가장 치명적인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나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이 진실의 폭로는 오히려 명호가 혜주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잃는 위기 속에서 나의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내 엄마는 조폭이지만 내 아내는 살인자다. 혜주가 내 과거를 명호에게 폭로한 후 집 안의 공기는 차가운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명호는 나를 찾지 않았고 혜주는 마치 승리자처럼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아들의 외면, 그것은 찬밥 한 그릇이나 정신병원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옥자는 별채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명호와 혜주가 식사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명호는 혜주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나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호의 눈앞에서 나는 내 아내가 살인 계획을 꾸미는 것을 막으려는 전직 조직 대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을 영원히 혼란 속에 던져 넣는 일이었으니까요. 명호가 별채 문을 열고 옥자를 노려봅니다. 엄마,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을 조폭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없이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아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아내 말이 맞다. 나의 그 한마디는 명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명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절망감을 씹었습니다. 괜찮다. 영호야. 내가 나를 증오해도 좋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엄마가 사라져도 좋다. 내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 윤 회장의 협박도 뜻밖의 변수에 부딪혔습니다. 혜주가 자신에게 사채를 빌려준 윤 회장의 약점을 역으로 잡아내 그를 잠시 침묵시킨 것입니다. 내가 심어놓은 모든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강필수가 급히 별채로 숨어들어 옥자에게 보고합니다. 강필수 대모님, 윤 회장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혜준현이 새벽에 재개발 구역의 철거 강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저희가 모은 증거물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혜주는 내일 새벽 방화와 함께 명호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릴 것입니다. 아들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혜주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졌구나. 며느리년의 탐욕이 내 모든 냉정과 계획을 이겨버렸어. 내 손을 씻은 것이 결국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나는 며칠 동안 찬밥도 마다하고 별채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낡은 은반지와 절망적인 회한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대모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거대한 조직을 지배했던 순간들을. 옥자는 은반지를 손에 쥐고 과거 조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모두 옥자의 의리와 정의 때문에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래. 해주는 돈과 폭력으로 사람을 움직이지만 나는 믿음과 의리로 움직였습니다. 윤 회장도 강필수도 그리고 내가 과거 도왔던 영세 상인들도 그들은 내가 단죄를 위한 명분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필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는 단 2개의 단어와 장소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행, 만찬회. 혜주가 명호의 회사 주최로 재개발 성공 기념 최고 위층 만찬회를 열기로 한 장소였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하수들의 짓이다.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혜주를 단죄할 것이다. 내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권위를 짓밟아 주마. 철거가 시작되는 새벽이 밝았습니다. 옥자는 별채를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혜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만찬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때 옥자의 눈에 혜주가 테이블에 올려둔 명호의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명호의 휴대폰을 들고 혜주가 만찬회에서 발표할 사업 계획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명호의 명의로 된 모든 회사, 기밀 정보와 불법 자금 조성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혜주가 명호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 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려 했다. 이제 내 엄마가 내 영혼의 빚을 갚아주마. 나는 찬밥을 먹던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도시의 그림자를 지배했던 김옥자, 대모였습니다.
명호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혜주의 악행은 나의 모든 회한을 냉정한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넘어 그의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혜주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옥자는 혜주가 주최하는 재개발 성공 기념 만찬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한복 대신 정갈하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옷은 20년 전 조직의 중요한 행사에 입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수많은 귀빈들과 재력가들이 혜주를 중심으로 환담하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명호의 팔짱을 끼고 승리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보자마자 일그러졌지만 곧이어 경멸 어린 비웃음으로 바뀌더군요. 혜주는 내가 그저 난동을 부릴 미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주저없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혜주와 명호 그리고 모든 귀빈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내 손에는 며칠 전 철거 현장에서 강필수가 찍은 영상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이 성공적인 재개발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명호의 휴대폰에 연결된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벽 혜주가 철거 용역들을 지휘하며 영세상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해! 돈 줄 테니까! 닥치고 보소! 연회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혜주는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을 가로막으려 달려왔지만 나는 이미 다음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혜주의 불법 사업 계획서와 아들의 생명보험 증서의 이미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년의 탐욕이 내 아들을 살인 현장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것을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해주마. 나는 혜주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는 윤 회장의 조력을 받은 강필수 일당이 확보한 혜주의 수백억 원대 불법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혜주가 가장 의지했던 돈줄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옛 적들에 의해 단숨에 끊긴 것입니다. 혜주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풀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자 나지막하게 내가 내게 찬밥을 주었을 때 나는 내년의 마음이 썩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내 아들의 목숨까지 탐내는 내년의 영혼은 가장 처참한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명호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혜주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영호야, 내가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내 엄마의 가장 더러운 과거도 이해해 주렴. 혜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호의 외면, 동결된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 연회장 귀빈들은 혜주를 더러운 바이러스라도 보듯 외면하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발 딛고 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회장과 강필수가 이미 해주의 과거 불법 사기건을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해주는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찬밥의 대가. 내년의 파멸은 내 스스로가 차려낸 만찬이다. 경찰이 해주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절규로 변했고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가장 추악한 죄인의 옷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고 홀로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명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해주의 이름은 모든 뉴스에서 탐욕과 파멸의 상징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아들의 건설 회사는 명호가 아닌 윤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차가운 고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별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명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거 조직의 대모였다는 사실과 그 힘으로 해주를 파멸시켰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아들의 순수함을 결국 내 손으로 더럽히고 말았다는 회한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영호야, 내 엄마가 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너에게 가장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고 말았구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좋다. 이것이 대모로서의 업보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주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밥솥에 쌀을 씻고 불을 붙였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 냄새. 그것은 며칠 동안 내게서 멀어졌던 인간적인 평화의 냄새였습니다. 옥자는 따뜻하게 지어진 밥 한 그릇을 정갈하게 차려 식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맛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밥 아래 감초. 그것은 해주가 내게 주었던 찬밥의 냉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찬밥은 나를 복수의 길로 이끌었지만 따뜻한 밥은 나를 원래의 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옥자는 밥을 먹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필수가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문 앞에 두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강필수가 두고 간 상자 안에는 재개발 구역에 남아있던 영세 상인들이 보낸 따뜻한 편지와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모님 덕분에 삶의 터전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리는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킨 것은 아들의 목숨뿐만이 아니었다. 정의의 불씨도 지킨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주도 아들도 없는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끊어내고 내 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옥자는 별채의 책상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명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과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나가라는 당부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가락에서 낡은 은반지를 조심스럽게 뺐습니다. 옥자가 은반지를 편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반지는 광명회의 대모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봉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어둠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기가 바로 내년의 무덤이 될 것이다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옥자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명호가 집으로 돌아오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명호에게 들키지 않으려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명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텅 빈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편지, 그리고 은반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순간 명호가 진정한 진실과 어머니의 희생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운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의 어머니도 조직의 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옥자라는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별채 창문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찬밥을 먹으며 시작했던 나의 복수극은 결국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와 정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삶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채워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찬밥은 이제 없다. 나는 내 발로 따뜻한 세상을 찾아 나선다. 안녕, 나의 과거여. 안녕, 나의 아들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옥자의 고독한 투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의 정의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 채널의 힘이 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